네, 동료와의 소통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도자와의 소통은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코치나 감독 선생님과 우리가 소통을 해야 선수로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힘들을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마음도 중요한데 코치나 감독 선생님은 우리가 축구를 잘하게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우리가 궁금증도 가져볼 수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한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팀의 코치나 감독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선수들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동기부여라든지 아니면 우리 막 사춘기라고 사람들이 우리한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춘기를 어떻게 하면 잘 넘길 수 있을까? 팀에 이 선수가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잘 견디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친구가 뭘 고민스러워 하는지, 아니면 선수가, 여러분도 그렇잖아. 실수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 막 실수했을 때 힘들어하고 막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극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관심들이 여러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선생님들이 우리 선수들이 축구를 더 잘하려면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죠. 이제 선생님 마음속이 이래요. 근데 이제 선생님 마음속을 잘 알면 우리가 선생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걸 원하는구나 하는 걸 조금 더 잘 알고, 또 나는 이런 걸 원하는데 선생님은 이걸 원하시네. 이런 건 같고 이런 건 다르니까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건 선생님께 말씀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겠죠. 이렇게 마음속 잘 하는데 실제로 아주 재밌는 연구가 있어요. 어떤 연구가 있냐면 선수들에게 선생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선수들에게 하고 있나 봤더니 크게 4가지 유형의 선생님들, 여러분 선생님도 마찬가지 한 4가지 정도 유형의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 여러분하고 막 이야기할 때 칭찬하시죠. 또 어떤 땐 잘못하면 혼내기도 하시고, 뭔가 이렇게 해라 하고 설명하시기도 하고, 이거 해 저거 해 하고 명령하시기도 하세요. 이걸 말로, 언어로 하실 때도 있고, 언어가 아닌 표정이나 행동으로 여러분이 딱 볼 때 선생님 나 잘했다고 하시는구나, 아니면 선생님 화나셨네, 아니면 선생님이 뭘 하라고 하는구나, 눈빛을 보고 딱 아는 거죠. 이게 비음성으로도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봤더니 선생님들이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코칭 행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로 할 때 이런 또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격려해 주시기도 하죠. 또 이런 건 이렇게, 이런 건 이렇게 하고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이 똑바로 하라고 잘해라 뭐 이렇게 선생님이 혼내시기도 하고, 아니면 야 패스 빨리 줘, 아니 지금 뭐 빨리 해 뭐 이런 식으로 명령하시기도 한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게 말로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표정이나 아니면 뭐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죠?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되게 자신감도 올라가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선생님이 막 이거저거 설명해 주시면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 선생님 설명해 주신 대로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 마음도 들고, 또 그런데 선생님한테 혼나요. 그러면 되게 하고 지치기도 하고 되게 긴장하기도 하고 너무 하기 싫다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또 선생님이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선생님이 하라시는 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교실에서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 아니면 여러분이 운동을 정말 잘하고 있으면 선생님한테 혼난 기억, 선생님한테 질책을 받은 기억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참 흥미로워요. 어떤 측면에서 흥미로우냐? 우리가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선수들에게 하죠. 그러면 경기력이 좋은 선수하고 경기력이 안 좋은 선수의 선생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경기력이 좋은 선수들은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거 이렇게 하라고 정보를 주시는구나 라고 이걸 정보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경기력이 안 좋은 선수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걸 너 이거 잘못했어 혼내는 질책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선생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셔도 경기력이 좋은 선수들은 혼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하셔도 경기력이 안 좋은 선수는 항상 혼난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아니면 칭찬을 받기도 하고 정보를 받기도 하고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느냐? 분명해지죠. 내가 축구를 잘하건 못하건 선생님이 뭔가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건 되게 고마운 거잖아요. 나한테 관심이 있고 너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축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씀이 본질이야. 선생님이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건 아니면 화나서 말씀하시건 아니면 되게 웃으면서 말씀하시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냐면 넌 이렇게 하면 축구 좀 더 잘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봐 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선생님 말씀을 저렇게 말씀하실 때 뭘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훨씬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요. 네. 지도자 선생님의 말씀을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 긍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면 또 다른 여러 요소들, 공이나 운동장, 심판과는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좀 소통의 대상이 생소하기는 하죠. 그럼 먼저 심판하고 한번 소통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경기장 안에서 심판이 그냥 판정만 하고 우리는 별로 심판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심판의 생각이나 행동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얼마나 기울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로 심판도 우리의 마음처럼 똑같이 경기에서 뭔가 당황하기도 하고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과정들을 거쳐요.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는데 심판이 되게 공정하게 판정을 하려고 해요. 우리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홈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심판에게도 홈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에서 보면 심판이 아주 공정하게 판정하기 위해서 홈 어드밴티지가 존재하지 그러니까 홈팀한테는 조금 더 엄격하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이제 판정 오류가 생기냐면 진짜로 홈팀하고 어웨이팀 경기를 하면 홈팀이 조금 더 불리하게 판정되는 경우들이 흔히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공정하게 판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홈 어드밴티지가 있지 그러니까 홈팀에게 조금 더 엄격하게 판정해야지 하니까 홈 어드밴티지로 인한 그 불이익으로 심판이 더 엄격해지고 그래서 홈팀이 더 불리한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가 심판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또 어떤 경기에서는 어떤 심판은 이걸 파울로 신체 접촉이나 몸싸움이 있으면 아주 그 몸싸움에 예민하게 파울을 판정하는 심판도 있는데 똑같은 몸싸움에도 그걸 파울로 판정하지 않는 심판이 있어요. 이거는 심판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과 빨리 소통하면 이 심판은 몸싸움을 허용하지 않는 심판이구나. 이 심판은 몸싸움을 조금 더 많이 허용하는 심판이구나. 빨리 심판과 소통하면 우리가 경기에서 어떻게 경기를 풀어가야 될지 잘 알게 되죠. 또 조금은 생소하겠지만 우리 공과도 소통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브라질 월드컵에서 러시아와 경기할 때 이그노 선수가 한 30m에서 슈팅을 하고 그 아켄페이프가 실수하잖아요. 그 장면들 다 기억할 거예요. 그 골. 이 골이 왜 일어났을까?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친구들이나 아니면 골키퍼들 보면 그 아켄페이프가 그 아주 쉬워 보이는 평이한 공인데 그거를 놓쳐요. 실수를 합니다. 왜 이런 실수가 일어날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공과 소통을 하지 못한 거죠. 공과 어떻게 소통해야 돼요? 실제로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해놨냐 보면, 자블라니와 브라주카가 어떻게 다르냐, 이거를 연구했어요. 공을 똑같은 힘으로 땅 때리면 어디 가서 떨어지는지, 거리도 있고, 좌우, 이제 오차도 있는데, 실제로 자블라니에 비해서 연구를 쭉 해보니까, 브라주카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똑같은 힘으로 때렸을 때 거의 안정적인 위치에 딱 떨어져요. 공이 그만큼 완전 구체에 가까워서 공이 에러가 졌다는 걸 정확성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 아주 우리가 그 슈팅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브라주카의 공의 속도 문제예요. 공이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힘을 줘서 차면 똑같은 속도로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좀 달라요. 브라주카가 어떻게 달랐냐면 이전 공인구는 딱 때리면 그냥 쭉 날아갔는데
브라질카는 딱 처음에 차면 20m까지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슝 날아가다 20m 딱 지나면 속도가 훅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공과에 잘 소통하지 못해서 이제 악템포 앱과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고 이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이 쭉 날아와요. 지금까지 내가 딱 보면 한 30m 정도에서 날아오는 공은 이렇게 해서 공이 이 정도 높이로 날아오면 딱 잡고 손을 살짝 천천히 내리면서 잡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서 이게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는데, 이 정도 속도, 저 정도 거리면 이 정도 속도로 내리면서 잡으면 되는데, 공이 쭉 날아오다 속도가 갑자기 확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손은 이미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공이 날아오다 천천히 날아오니까 요 끝에 걸려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공과 운동장 아니면 바람 이런 여러 축구에서의 주체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해야 정말 좋은 선수가 되는 거죠. 우리 많이 소통하잖아요. 지금 공이 이런 회전을 하고 있어. 공이 나 지금 이렇게 회전하고 있어. 이야기하면 우리 잘 그 얘기 받아서 저렇게 회전하니까 공 받을 땐 이렇게 받아야지. 아니면 공이 이런 방향으로 오고 있으니까 나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 공이 하는 얘기 듣고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소통하는 거, 공 말고 다른 여러 요소들과 운동장에서 소통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네. 정말 소통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축구 선수로서 소통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리 소통을 아주 잘해야 되는 게 축구 선수로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서 아주 중요해요. 실제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주 유명한 연구 중에 그란트 연구가 있어요. 74년 동안 이제 종단 연구, 쭉 사람들이 74년 동안 같은 사람들을 쭉 추적하면서 연구를 했어요. 조사를.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 봤더니, 우리 모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관계고 그 안에 소통이다라는 결론을 이 연구는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축구장에서 소통도 아주 중요한데 결국에 이 축구장에서 이 소통이 재료가 돼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소통하게 되고, 이 소통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러려면, 소통을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잘 듣고 이 대상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같이 느껴보는 거 중요해요. 잘 듣는다는 게 말과 행동도 잘 듣지만 어떤 눈빛인지 아니면 어떤 행동인지 어떤 표정인지 어떤 자세인지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해요. 친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내가 다른데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잘 들어주라는 거.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표정으로, 자세로 다 듣는 거. 그리고 뭔가 친구가 막 이야기할 때 중간중간 껴들어요. 그것도 이제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는 거. 끝까지 친구가 아니면 선생님이 아니면 누군가 후배인가 얘기하면 다 끝까지 잘 듣는 거 아주 중요해요. 이게 경청이에요. 또 하나 공감. 내가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항상 내 마음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가 어떤 마음일까? 상대가 실수했어요. 뭔가를 우리 동료가 패스를 줬는데 잘 못 줬어. 그럼 야, 잘 줘. 이 마음보다는 그 친구는 공을 잘못 패스하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 오케이, 좋아. 다음에 이렇게 라고 이야기하면 친구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엔 더 잘하려고 더 많이 노력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인가 잘 느껴봐야 되는 것도 하나 중요한 거고,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왜 화내가 아니라 왜 화가 났을까? 아니, 너무 즐거워요. 그럼 같이 즐거워해 주는 거. 이거 공감하는 것도 아주 우리가 좋은 친구, 좋은 소통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통은 내가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뭔가 내가 원하는 걸 그 대상한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게 소통이 아닌 거죠. 내 생각이 있고 대상, 다른 동료나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소통은 뭐냐면 한 사람의 생각이 다른 대상에게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동료의 생각이 어딘가에서 만나는 게 소통이에요. 생각은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만난다.
우리 그렇잖아. 친구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 집하고 친구 집하고의 거리가 지하철로 아니면 걸어서 한 20분, 30분 정도 거리예요. 그러면 한 친구 집 동네에서 또 다른 친구 동네에서 만나기보다는 중간 어디쯤에서 만나려고 하잖아요.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 그렇게 소통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게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게 핸드폰. 여러분이 핸드폰 관련해서 불만이 되게 많을 거예요. 왜? 핸드폰도 마음대로 못 쓰게 하고 막 팀에서 아니면 부모님이 핸드폰 막 마음대로 못 쓰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하고 또 부모님 세대, 선생님 세대 핸드폰에 대한 생각은 아주 달라요. 얼마 전에 한국전자통신정책연구원이라는 데서 조사를 했어요. 뭘 조사했냐면 사람들이 디지털 자아와 물리적 자아, 그러니까 핸드폰 안에서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아니면 인스타에서 나오는 이런 디지털 자아하고 그냥 평상시에 존재하는 나하고 이게 같으냐 다르냐 이걸 물었더니 여러분처럼 10대들은 그거 같은데 어떻게 분리하느냐, 왜 분리해야 되느냐,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40이 넘는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 세대는 그거는 분명히 다르고 물리적 자아가 중요하고 디지털 자아, 핸드폰, 인스타 이런 건 아무것도 그냥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떨어뜨려 놓으라고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똑같은 거잖아. 나를 또 다른 나의 분신도 아니고 나의 주캐가 나도 있고 핸드폰도 있는데 이 주캐를 뺏어가 버리니까 여러분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선생님 세대는 그걸 뺏어가는 게 아니라 생각이 좀 다른 거다라는 걸 인정하면 여러분이 저 세대는 저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내가 생각한 것처럼 아주 위협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생각하면 조금 더 덜 화가 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소통, 사회적 소통도 있고 과제 소통도 있고 동료, 지도자, 환경 이런 여러 소통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통을 잘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컵이 하나 있어요, 여기. 이 컵에 물을 얼만큼 담을 수 있냐 하면 이 컵의 체적만큼 물을 담을 수 있죠. 근데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엔 어느 만큼 물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물이 담겨 있죠. 이것처럼 소통도 똑같아요. 내가 이만한 컵만한 소통을 하면 그 컵에 들어갈 만큼의 소통만 되는 거고 내가 정말 큰 그릇을 만들면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처럼 정말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소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건 내 스타일 아니야. 저건 내 플레이 스타일 아니야. 저건 나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건 그만한 컵의 크기이기 때문에 내 스타일이 아닌 거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이 그걸 다 담으면 훨씬 더 좋은 선수, 큰 선수, 다양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팀 안에서 아니면 학교 교실에서 아니면 집에 가서 아니면 여러 틀 안에서 여러 소통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소통으로 축구에서도 경기 그리고 다른 동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서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자원이 됩니다. 네, 소통을 잘하면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소통이 왜 중요하고 축구 경기나 살아가면서 왜 필요한 거고 소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네, 우리가 소통을 크게 4가지 요소, 나 자신, 동료, 지도자, 또 환경과의 소통, 과제 소통, 사회 소통 이렇게 2가지에서 총 8가지 소통을 생각을 해봤어요. 이 소통의 크기나 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컵이 하나 있습니다. 물이 어느 만큼 들어가나요? 컵의 체적만큼 물이 담기겠죠? 그런데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에 어느 만큼 물이 담겨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물이 담겨 있죠. 소통도 마찬가지예요. 내 소통의 크기가 이만한 그릇 크기면 나는 나 자신과 동료와 아니면 선생님과 다른 환경과 그만한 크기의 소통을 하겠지만 우리가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처럼 소통을 할 수 있다면 정말 많은 소통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소통이 운동장이나 아니면 경기장에서 뿐만 아니라 교실에 아니면 집에 가서 아니면 다른 여러 내가 상호작용하는 사람들과의 소통 아주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소통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선수들이 서로 이제 어깨동무를 하고 있죠. 경기장 안에 몇 명이 들어가서 경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11명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경기장 안에는 11명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110명이 들어갈 수도 있어. 121명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결국에 11명, 110명, 121명을 결정하는 건 소통이에요. 무슨 소통이냐? 11명이 경기장에 들어가는 팀은 어떤 팀이냐? 나만 잘하는 선수 11가 들어간 그 팀은 11명이 경기장 가서 경기장 안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0명이 경기를 하는 팀은 경기장 안에서 어떤 팀이냐? 나 말고 동료를 잘하게 해주는 선수 11가 들어가면 10명을 잘하게 해주는 선수 11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10명이 경기장 안에서 경기를 하는 거고 121명이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팀들은 어떤 팀이냐? 나도 잘하고 동료도 잘하게 해주는 선수. 그러면 11명이 잘하게 하는 선수가 11명 뛰는 거죠. 그러면 121명 뛰는 거예요. 왜 소통을 잘하는 팀이 좋은 성과가 날까? 명확하죠. 유로 2004에 그리스 팀이 우승했어요. 이 팀이 유로 2004 끝나고 각각 선수들은 또 어디로 갔는지 선수 흔적은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그 팀만 남았어요. 왜? 팀 안에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팀 안에선 나도 잘하고 동료도 잘하게 해주는, 아니면 나는 좀 못하지만 동료를 잘하게 해주는 선수가 있어서 그 팀은 110명에서 121명 사이에 플레이어가 항상 경기에서 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회에서 우승하게 되고 또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축구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 소통. 그렇게 해서 소통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좋은 선수로, 그리고 정말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로 축구를 그렇게 해 가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소통에 관한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축구 선수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소통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구에서 심리적으로 좋은 선수는 이런 선수예요. 되게 높거나 낮거나가 아니라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그 안에 소통이 아주 중요한 요소고, 오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펫 프로그램을 통해서 앞으로 16세 자신감, 17세에는 조금 더 팀워크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18세에는 정신력 문제로 앞으로 계속 펫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심리적으로 항상 같은 상태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